안녕하세요. 5월 3일입니다. 오늘도 장이 그닥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알고랜드 왜 오르는지 모르겠고, 그죠? 오늘은 카이보 네트워크 이야기 해볼게요. 카이보 네트워크 물리신 분들 많이 있죠? 예, 더 가겠지, 더 가겠지. 그러면서 추가 매수하고 고점에 잡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해볼 건데, 일단 제가 카이보 네트워크를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예. 제가 처음에 카이보 네트워크 사라 이랬을 때가 1월달이었습니다. 그죠? 1월 6일, 1월 10, 1월 6일, 10일 이때쯤 1월 초였던 것 같아요. 1월 초였던 것 같은데 카이보 네트워크 뭐 그러면 야 너 그럼 카이보 네트워크 사서 많이 먹었겠다. 이건 아니죠. 근데 시장이 좋지 않아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상황이 그닥 좋지 않아서 저도 일단 뭐 한 5%에서 10%요 정도 먹고 일단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제 방송을 했어요. 카바가 그때 이제 한참 시세가 좋을 때였는데 디파이 코인을 할 거면 카바보다는 카이버 네트워크 그리고 스택스 두 개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카이버가 한참 잘 갈 때였어요. 근데 이제 카이버가 제가 방송을 하고 이틀인가 더 가더니 쭉 빠지더라고요. 뭐 요거를 뭐 맞췄다 이렇다기보다는 이 프로젝트들이 어떤 프로젝트들이고 이런 거를 좀 봐야 되죠.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그전에 이제 거래가 그 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걸 한번 짚어봐야 돼요. 뭐 하나만 볼 수는 없습니다. 뭐 프로젝트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살 수도 없고 그리고 차트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살 수도 없고 일단 뭐 프로젝트가 뭐 괜찮다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몰랐던 이런 거를 알게 됐고 안 하던 이 프로젝트를 또 다시 이 코인이 하려고 하고 이랬을 때 이제 지난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서 뭐 한번 이제 분석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을 거예요. 예. 그냥 하나만 맹목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고 카바보다는 제가 볼 때는 카이버 네트워크랑 스택스 이렇게 두 개를 말씀드렸었어요. 스택스는 비트코인이 좋으면 스택스도 당연히 갈 것이다. 뭐 이더리움에 폴리곤이 있다면 그쵸? 비트코인에는 스택스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뭐 폴리곤도 마찬가지고 스택스도 마찬가지고 엉망이죠 지금. 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뭐요 방송은 카이브 네트워크를 이야기하는 방송이지만 요거는 기억해 두세요. 이더리움이 좀 힘을 낸다면 비트코인이 힘을 낸다면 요때는 이제 이더리움의 폴리곤 그리고 비트코인의 스택스 다시 한번 큰 시세를 줄 것입니다. 근데 전제가 있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간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고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카이버 네트워크 일단 그 전에 거를 보고 지금 현 상황을 이야기해 볼게요. 그 전 상황이 어땠냐면 제가 이제 카이버 네트워크를 처음에 샀고 카이버 네트워크를 매매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때 처음에 드렸는데 그때 이유가 뭐였냐면 요 거래량이었어요. 예, 요 거래량이었고 디파이 코인 그리고 카이버 스왑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차트를 한번 살펴봤는데 거래량이 두 번 큰 거래량이 이렇게 쭉 보더라도 두 번의 큰 거래량이 나왔어요. 요거를 지금 시세를 죽여 볼게요. 지금 시세를 죽여보고 요대로 간다면 예, 두 번의 큰 거래량과 시세를 줬고 그리고 다시 빠지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번 매수해보자. 프로젝트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차트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랬는데 뭐 물론 말씀드렸습니다. 전에 저도 여기까지 챙기지 못했다. 10%에서 뭐 15, 5%에서 10%요 정도 챙겼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좋아하고 있었더니 쭉 가더라. 이 말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거는 카이버 네트워크가 무슨 코인인지 그죠? 디파이 코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디파이가 뭔지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디파이가 뭐냐면 우리 은행 있잖아요. 예,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고 그런 다음에 금융상품에 또 투자를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은행이 이, 뭐 쉽게 말하면 이 인터넷 상에 있다고 블록체인 상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상의 은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테이킹 아시죠? 내가 맡겨놓고 이자를 받는 예, 그건데 하지만 뭐 적금이랑 같아요. 그 전에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게 스테이킹인데 뭐 스테이킹 이율은 뭐 똑같은 코인을 스테이킹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프로젝트마다 이율이 다 틀려요.
근데 내가 이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한다. 그래도 뭐 업비트에서도 지금 스테이킹을 했죠. 근데 이율이 많이 틀립니다. 근데 이 카이버 네트워크에서는 18%를 줘요.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하면 18%. 내가 이더리움 지금 가격으로 3개 정도 되겠죠. 1000만 원을 이더리움 1000만 원을 맡겼다. 1000만 원이라고 해요. 이더리움 3개를 맡겼다. 그럼 얘네들이 18%의 이자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1000만 원 언저리 될 텐데 뭐 1000만 원 조금 넘어가면 한 200만 원 정도를 이자를 준다는 거예요. 1년에.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그런 20% 가까운 수익을 주겠어요. 18% 수익을. 그죠? 요즘에 사채도 30 몇 프로 이렇게 이자 제한법이 있잖아요. 예. 사채권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18% 이자를 지금 어디 가서 받나요? 예. 그러면 이거 이렇게 생각 그러면 이거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이더리움을 사서 카이버 네트워크에서 스테이킹을 시켜서 이자를 내고도 남네? 맞아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 중요한 거. 이더리움의 이 시세가 오르고 내리고 이거는 내 몫이에요. 자기 몫이에요. 스테이킹 이자는 카이버 네트워크에서 주지만 시세의 변동은 나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테이킹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뭐 파는 코인이 아니라 사는 코인이죠. 한번 샀다면 팔지 않는 그런 코인. 좀 길게 가는 몇 년 내가 코인에 투자를 한다면 굳이 팔 필요 없는 이런 코인입니다. 그죠? 제 생각이 맞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사놓는다면 뭐 시세가 흔들리든지 말든지 그쵸? 뭐 우리 이 블록체인 이 시장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데 사놓고 스테이킹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 나오고 은행에 뭐 대출 받아서 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게 이제 카이버 네트워크예요. 제가 이제 이더리움만 이제 예를 들었는데 이 카이버 네트워크에서 이 가장 많이 주는 이 스테이킹 이자가 290%까지 있다고 해요. 내가 1000만 원 맡기면은 2900만 원 이자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코인인지가 중요하죠. 왜냐면 시세의 등락은 내 몫입니다. 시세의 등락은.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폴카다, 에이다 이렇게 시세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중형급 코인들 대형급, 중형급 코인들은 스테이킹 해볼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스테이킹 이자를 제가 말씀드렸던 290% 이렇게 주는 것들은 이제 거래소 상장도 별로 안 돼 있고 막 이런 코인들에 이제 스테이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파이가 뭐 스테이킹만 하냐 그런 것도 아니죠. 수합을 해줘요. 수합을. 내가 이제 바이낸스 뭐 업비트에서 내가 사고 싶은 코인이 있는데 업비트에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바이낸스 가서 사고 어디 가서 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좋지만 이 카이버 네트워크 이 카이버 수합에 들어가서 수합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NFT도 될 수 있고 뭐 모든 코인이 될 수 있어요. 뭐 특정 코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 블록체인이 아니더라도 NFT 이런 것도 수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가격을 막 비교를 해야 되죠. 내가 지금 이거를 팔아서 이거랑 바꾸는데 1대1로 바꾸냐, 2대1로 바꾸냐 이렇게 이런 거를 내가 이제 찾아보고 결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이 시세도 내가 정해야 돼요. 이 가격하고 맞춰서 이때가 되면은 이렇게 수합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카이버 네트워크가 자동으로 그걸 해준다는 거예요. 편하죠? 예. 최적의 시세를 자동으로 맞춰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거 수합하고 싶으면 그냥 가격을 알아서 찾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좋죠? 편하죠? 네. 그게 카이버 네트워크예요. 좋죠? 그럼 더 가냐? 야, 그럼 한참 더 가나? 그건 알 수 없어요. 그죠? 프로젝트는 좋아. 프로젝트는 좋은데 시세가 많이 올랐어. 그러면 생각해봐야죠. 근데 지금 어때요? 많이 빠졌죠? 이제 스타트로 다시 돌아갈게요. 제가 이 카이버 네트워크, 카이버 수합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일단 설명을 드렸어요. 좋잖아요. 좋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조금만 더 설명해 볼까요? 카이버 네트워크에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하면은 18%의 이자를 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글로 몰릴 거 아니에요. 이더리움 보유자들은 우리 스테이킹 안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냥 보유만 하고 계신 분들. 그렇게 하지 말고 스테이킹 해야 돼요. 오래 갖고 계실 거면. 300만 원짜리 넣어놓으면 3이 6, 60만 원 1년에 이자를 준다니까요.
해야 된다고요. 이거 모르죠? 모르면 물어보셔야 돼. 어떻게 물어봐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제가 밑에 번호 남겨드리니까 문자 남겨주세요. 이런 거 제가 다 알려드려요. 저희가 알려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스왑, 네, 스테이킹 이런 거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어려워하지 말고 밑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알려드릴 거고. 일단 그런 것들, 내가 해보지 않은 것들, 내가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 알려드릴 거예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도 100% 맞출 수는 없어요. 저도 뭐 힘들 때 있고 저희도. 근데 도움은 되겠죠. 예, 남겨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어가면 이쪽으로 몰리잖아요. 예. 그러면 프로젝트가 확장되죠.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 이 카이버 네트워크의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죠. 이 카이버 네트워크는 이 대형 거래소 뭐 다 웬만한 데는 다 상장이 돼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저기 상장이 돼 있어야 이 접근성이 좋아요. 예. 지금 뭐 어느 특정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는 이런 코인들 접근성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말씀드렸듯이 스왑 이런 거를 또 해야 되고, 근데 안 해본 사람들이 많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블록체인 자체도 어려워하는데 스왑 뭐 디파이 뭐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확장되면 조금 이제 많이 알려지면 그때 이제 시세가 점점 커지겠죠. 예. 그리고 카이버 네트워크는 일단 제가 말씀드린 편해. 그죠? 잊어도 많이 줘. 안 할 이유가 있나요? 그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올라왔어요. 시세가 올라왔고, 그리고 제가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스왑, 우리 러시아 사태가 있었잖아요. 전쟁. 그러면 이거를 바꾸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걸로 바꾸고 이걸로 바꾸고 이렇게,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뭐 물론 수수료는 이 거래소에서 지갑 이쪽 거래소로 지갑 옮기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수압에서 그냥 내가 바꾸고 싶은 걸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영향 요것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것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차트 볼게요. 차트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요 정도 이런 거래가 나왔었다. 이런 거래와 상승이 나왔었다.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돼요. 예, 쌍봉 나왔었고 쭉 빠졌어요. 그러면 매수해 볼 만한 자리죠. 근데 매수했고 올랐어요. 만약에 매수했다면 그러면 얘네들이 매수 가격이 이 쌍봉이 나올 때 다시 지우고 볼게요. 이 거래량이 터질 때 가격을 다시 보자. 이거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1790원에서 상단 어디까지인가요? 3200원이에요. 그럼 얘네들 평균 가격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 뭐 중간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중간 조금 이상이에요. 항상 중간 이상이에요. 그럼 한 2,500원 정도 될 거예요. 2,500원이면 제가 얘네들이 이 시세를 띄우는 애들이 시세를 띄우는 세력들이 보통 3배 정도는 띄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근데 내려오면서 뭐 조금 더 모았을 수 있죠. 그러면 뭐 어쨌든 2,000원 언저리예요. 2,000원 언저리라면 3배 정도 보통 한 번 띄우면 3배 정도는 띄운다. 이거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뭐 2배 띄우고 끝내고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매집이 한 번 들어오면 한두 배 띄우고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들도 자금을 어서 빌려와서, 왜냐면 큰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시세를 띄우는 데는.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들이 가진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자금을 끌어오고, 그 다음에 걔네들은 이제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3배 이상은 띄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자기네들도 챙길 걸 챙기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예전에 그 웨이브 보면서 피날레가 있었다. 웨이브 차트 한번 볼게요. 웨이브 제가 여기서 이쯤에서 말씀드렸었죠. 웨이브 힘듭니다. 예. 웨이브 힘듭니다. 하지만 내가 고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한번 노려볼 수 있다. 하지만 손절 짧게 잡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방송 보시면 있습니다. 저 없는 데 있다고 안 합니다. 찾아보시면 있어요. 근데 쭉 빠졌어요. 그죠? 근데 얘는 쭉쭉쭉 올랐고, 그 다음에 휘날레가 있었다. 한번 쭉 올리고 위에 침이 길잖아요. 거래도 나름 붙었습니다. 한 번, 두 번, 3일에 걸쳐서. 그죠? 3일에 걸쳐서 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뺐어요. 거래량도 붙으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죠. 이때 이런 모습이 나올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난 차트 한번 요거 지워볼까요?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요건 좀 틀리죠. 예. 요렇게 쭉 가는 요 모습도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침 길이를 보라는 말씀이에요. 위로 쓰는 침 길이를. 요럴 때는 위험하다. 요럴 때는 위험하다. 그래서 이때쯤 말씀드렸어요. 위험하다고. 그럼 다시 카이버 차트로 갈게요. 카이버는 그게 없습니다. 지금. 그죠? 없어요. 차라리 오히려 요때 조금 걱정하셨어야죠. 요때. 요때. 요때 좀 걱정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쭉 이 보시면 차분히 올라와요. 차근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뭐 누가 급격하게 띄웠다기보다는 그죠? 자연스럽게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조금의 힘으로. 얘네들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시세가 찬찬히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가격이 하락이 나왔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가격 하락이 쭉 나왔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위에서 털은 흔적이 많이 없어요. 위에 침이 많고 거래가 여기서 실려야 돼요. 거래가 여기서 실려야 돼. 만약에 털었다면 이때 털었다. 예. 가격이 얼마? 5,000원. 만약에 털었다면.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3배 정도는 띄운다. 그죠? 3배 띄워. 3배 띄웠어. 여기서 나갔다. 그러면은 차라리 말이 돼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탈 흔적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탈 흔적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여기서 만약에 이탈을 했다라면 여기서 이탈했다. 여기서. 근데 이탈해놓고 이거 가격을 또 띄워? 아니죠? 예. 5,000원에서 7,000원까지 띄우면 거의 40%? 이탈해놓고 40%를 띄우지 않죠? 왜 띄울까요? 띄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탈을 못해서 아 빠져나가기 쉽지 않아. 띄워놓고 다시 나가자. 이거다?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통 여기서 거래가 빵 터지면서 위에 침이 실렸다. 침이 나왔다. 그럼 잽싸게 도망가는 게 맞는데 큰 거래량이 없었고 위로 침이 쓰지 않았다. 근데 시세가 흘렀다. 그러면 아직까지 버텨볼 만하고 오히려 매수까지 해볼 만한 자리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방 열어놔야 돼요. 하방 어디까지 열어놔야 될까요? 여기. 예. 4,300원 열어놔야 돼요. 4,300원 하방 열어놓고 4,300원 지지해주면은 가는 거고 4,300원 밑으로 빠지면 아쉽지만 손절하는 거고 그렇게 가야 돼요. 예. 이탈했다고 해도 이때 이탈했다 그럼 지금 이탈 가격이야. 다 빠져나갔어. 그러면 시세를 끌어내릴 애들도 없어. 그죠? 이때 다 이탈했으니까. 예. 급격하게 올라왔다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예. 하지만 그런 모습 아니다. 카이버 네트워크. 그 전에 카이버 네트워크가 어떤 프로젝트고 예,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차트 설명드리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탈은 적 없어 보입니다. 이탈을 했다라면 이때입니다. 말씀드렸고 지금 이탈을 만약에 했다면 이때인데 지금 가격이 그 가격이다. 근데 이탈해놓고 40%를 띄울 이유가 없다. 근데 띄웠다. 그러면 이탈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근데 7,000원 언저리에서는 이탈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죠? 하지만 시세는 흘렀다. 그러면 어떻다? 매수해볼 만하다. 손절 어디 잡고? 4,300원 잡고 4,336 여기 잡고 예. 이럴 때는 어떻게 매매해야 되나요? 양봉 나올 때 들어가는 겁니다. 양봉 나올 때 음봉에서 들어가지 말고 자 여기서 양봉 나오잖아요. 솔직히 여기서 양봉 나왔다? 그럼 잡아볼 만한 자리예요. 예. 근데 빠졌잖아요. 양봉 아직 안 나왔어요. 만약에 내일 양봉 나와. 아니면 오늘 양봉으로 전환을 해. 그럼 잡아볼 만하다. 요즘 어떤가요? 내가 매매 좀 잘해. 아, 나 좀 칼같이 매매하고 좀 매매하는 방법을 좀 알아. 이런 분들 하는 겁니다. 예. 초짜분들 요즘 매매할 필요 없죠. 그쵸? 5일 지난 다음에 하시면 돼요. 어린이날 재밌게 즐기시고 그 다음에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진 코인들 뭐가 좋은가 뭐를 한번 주워볼까 이렇게 하면서 하시면 돼요.
내가 매매 좀 자신 있어? 나 좀 해? 나 좀 코인 좀 해봤어? 이런 분들 잡아볼만 하죠. 양봉으로 바뀐다면. 만약에 내일 양봉으로 바뀐다면, 아니면 오늘 오후에 쭉 올라와서 여기 양봉으로 변한다면 잡아볼만 하다. 예, 말씀드립니다. 칼보 네트워크,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젝트는 좋은 프로젝트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돈이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더리움 스테이킹하면 18% 주는데 요즘에 18% 이자 주는데 있다 없다? 없어요. 그 18% 이자 받고 이더리움 오르면 그것도 내 거고 얼마나 좋습니까? 주식엔 이런 거 없어요. 코인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코인 매매하면서 왜 이런 작은 코인들만 하지 말고, 내가 코인을 한다면 한 30% 정도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좀 사봐라,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도 오르긴 오른다니까. 이거를 시간을 길게 해도, 시간을 단기간에 막 몇 프로 몇십 프로 막 이렇게 오르는 것만 보지 마시고, 이거를 한 달을 놓고 보고 두 달을 놓고 보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도 올라와 있고 이더리움도 올라와 있어요. 우리 알트코인들은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올라옵니다. 어쩔 때 보면 알트코인들, 쩌리 알트코인들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더 많이 오를 때가 많아요. 근데 또 더 좋은 건 뭐예요?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은 이렇게 스테이킹 해놓으면 스테이킹 이자까지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수익으로 보는 거죠. 꼭 내 계좌에서만 이렇게 막 그게 아니라 이자 나오면 그것도 수익이에요. 그러면 그 이자 나온 걸로 다른 코인들도 잡아볼 수 있고, 오히려 이더리움 더 사볼 수도 있고, 이자 나오니까 이자 나온 걸로. 여기 보이는 그냥 수익이 끝이 아니에요. 중대형 코인들 그냥 여기서 나오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스테이킹 시키면 이자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이, 내가 비트코인은 1000만원, 5천으로 할게요. 1000만원. 5천만원에 샀어. 5천만원에 샀는데 올 연말에도 5천만원이야. 하지만 나는 오, 1000만원 번 거예요. 20% 챙긴 거라고. 근데 비트코인은 뭐 스테이킹 이자 그렇게 많이 주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더리움을 샀다면, 그럼 이더리움을 350에 샀다면, 그러면 1년이 지난 다음에 3, 2, 6, 60만원, 60 몇만 원에 그게 내 수익으로 꽂힌다고요. 20% 수익이라고. 나는 가격이 그대로 있어도 이런 것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가격이 안 오르니까 싫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내 투자금의 2, 30% 정도는 코인 투자하면서, 그럼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내가 말씀드렸죠. 꼭 하나를 사려고 하지 마라. 꼭 하나를 사려고 하지 말고, 그 뭐 스테이킹 시키는 것도 꼭 하나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스테이킹 하면 됩니다. 그게 칼보 네트워크다, 이 말씀 드립니다. 칼보 네트워크에 스테이킹하면, 이더리움 스테이킹하면 얼마 준다? 18% 이자 준다. 그러면 어떻다? 돈이 안 몰릴 이유가 없다. 아니, 스테이킹 하는데 많아요. 스테이킹 하는데 많은데 뭐 이자를 더 주는 데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만큼 검증이 된 것이냐, 대형 거래소에 다들 상장이 돼 있냐, 요거 중요하죠. 예. 지금 뭐 7조 정도가 칼보 네트워크에서 돌고 100억 달러 정도가 돌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믿을 만한 프로젝트다. 예. 일단 그렇고, 지금 요거 차트 분석, 제 나름대로의 차트 분석입니다. 예. 맞을지 안 맞을지는 우리 방송을 보시면서 수익 내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수익 안 내보신 분들은 소량, 소액 한번 해보세요. 예. 해보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좀 맞는 부분이 많다 이러면 이제 좀 같이 따라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려우면 어떻게 한다? 이거 좀 하기 어려워. 그러면 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알려드릴 수 있는 선에서 다 알려드린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칼보 네트워크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예. 뭐 여기서 샀다 양봉이 나오길래, 근데 여기는 좀 일렀죠. 좀 서툴렀어. 여기서는 너무 서툴렀고, 여기쯤에서 엊그저께는 한번 잡아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전 어저께는. 예. 어저께는 한번 잡아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다? 오늘 양봉이 나오면 오늘 잡고, 만약에 내일 양봉이 나오면 내일 한번 잡아보자. 매매 자신 있는 분들. 그리고 손절 라인은 어디로 한다? 4,300원, 4,400원 요 정도. 요 정도에서 빠지면은 손절하자.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1차 4,600원, 4,300원, 여기서 한번 4,600원에서 긴장 타다가 4,400원 무너지면 손절해보자. 하지만 가능성 있다. 왜냐? 이탈 흔적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방송이 길어졌네요. 예. 장이 많이 좋지 않아요. 장이 많이 좋지 않은데 우리 어린이날까지 좀 참아보자고요. 참아보시고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지금 뭐 몇 년 전부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블록체인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대기업들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대기업들 다 투자하고 있다.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대기업들이 어떻게 투자한다?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이 자라나는 꿈나무들에 물을 주는 거예요. 예. 투자하고 그런 다음에 이 투자해서 이 좋은 프로젝트를 하는 이 얘네들한테 투자를 해서 유니콘 기업으로 만들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분으로 해서 수익이 발생하고 대기업들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지분이 있으면 이 기술이 거의 내 기술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지분을 늘려가서 자회사로 만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요. 이거를 대기업들은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고 지금 이제 드러내고 있잖아요. 삼성도 SK도 롯데도 지금 이제 점점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기업들은 어떻게 한다? 앞으로 몇 년을 바라보고 얘네들은 투자를 하잖아요. 그죠? 10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고 5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개인들은 어떤가요? 당장 내일 보고 당장 오늘 보고 당장 일주일 뭐 이렇게만 하는데 뭐 물론 그걸 욕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개인 투자자고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나는 그렇지만 우리 기업들은 어땠는가? 요거를 한번 보세요. 얘네들이 5년을 바라보고 10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한다면 얘네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다. 그죠? 요거 생각해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돈 되지 않는 일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이고 요거를 얘네들은 미리 준비했고 공부했고 그리고 전문가들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죠? 대기업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해외도 마찬가지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은 점점 잘 될 수밖에 없고 뭐 졸업할 필요 없죠. 예. 뭐 졸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졸업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래요. 우리가 투자를 앞으로 몇 년간 이렇게 해온다면 지속한다면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졸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된다면 그러면 내가 노후 자금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해서 스테이킹 이자로 받아. 스테이킹 이자가 만만치 않아요. 적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스테이킹 이자가 적다. 이더리움 스테이킹 이자가 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도 좋은 코인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있는 코인들이 더 발전하고 더 확장하고 이런 코인들이 나올 때 우리가 그런 코인에 투자를 해서 스테이킹 이자로도 충분히 노후 자금으로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연기금, 지금 미국 연기금이 지금 뭐 코인에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나는 연금에 투자를 했고 연기금에서 코인에 다시 투자를 한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고 내가 투자하는 이 전체 금액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일부라도 최소한 한 30% 정도라도 내가 투자금의 30% 정도라도 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면 내가 매매를 하면서 하는 실수 시간이 지나면 내가 했던 실수들을 얘네들이 다 만회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큰 욕심을 부리고 내가 너무 많은 수익을 바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비율을 정해서 내가 많은 수익을 바라는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큰 수익. 그렇다면 내가 100%를 그쪽에다 하지 말고 적정 비율을 그쪽에 하시고 적정 비율을 장기 투자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면 절대 코인 투자하면서 손해볼 일 없습니다. 처음 투자하시는 분은 뭐 몰빵을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장기 투자를 이어가는 코인이 있잖아요. 그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30% 투자를 하고 있다면 지금처럼 시장이 좋지 않을 때 힘이 돼요. 예. 뭐 물론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떨어지지만 시세가 빠질 때 떨어지지만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리고 이제 좀 힘들면 다시 요거를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조금 더 사볼 수도 있고 아니면 수익이 났을 때 장이 좋아서 수익이 났을 때 그리고 이 스테이킹 이자가 나왔을 때 그때 다시 또 재투자를 또 할 수 있고 수량을 늘릴 수 있고 점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30대 분들, 40대 분들, 50대 분들, 50대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100세 시대인데 60대, 70대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송이 쓸데없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요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투자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내가 100세까지 살아야 된다면 지금 60대, 70대 분들도 앞으로 내가 경제활동을 10년 동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만큼 건강하시고,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60대 70대 분들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지금 60대 분들이라고 노인네라고 그랬다가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저도 몰라보겠어요, 60대 분들은. 근데 이런 분들도 이제는 투자를 조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가 60세 동안 많이 벌어 놓으신 거를 위험하게 투자해서 자꾸 줄어들게 만들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 안전한 방법, 이런 거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한 방법이 아니라 안전한 투자를 하셔야죠. 예. 그냥 무분별하게 이거 좋으니까 이거 좋다더라 이거 사고, 저거 좋다더라 저거 사고, 그것도 맞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그 방법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지만 비율을 정해서 하자. 투자는 비율이다. 그죠? 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좀 길게 보시고, 지금 시장의 흔들림에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내가 이 투심만 지키고 이 뚝심으로 버텨낸다면, 그러면 당연히 수익이 날 수밖에 없어요. 길게 가지 않습니다. 절대. 뭐 물론 내년에 경기 침체, 뭐 장기 뭐 경기 침체가 여태 지금까지 없었던 경기 침체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 경기 침체가 오히려 세게, 크게, 길게 온다라면 이 블록체인은 지금 커플링 돼서 돌아가고 있지만 디커플링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면 코인은 다시 디커플링으로 돌아설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나스닥 커플링 되는 거는 비정상입니다. 디커플링이 정상이에요. 결국에는 디커플링 될 거고요. 경기 침체가 온다라면 오히려 이 코인 시장은 더 잘 될 수밖에 없다. 물론 한동안은 같이 물려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디커플링 돼서 이 자산 시장이 무너질 때 오히려 이 블록체인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될 것이고요. 지금의 힘든 이 시기 조금 잘 버텨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이제 코인 투자 진짜 못하겠다, 이거 나랑은 진짜 안 맞는다, 이런 생각 자꾸 하지 마시고, 내가 들어왔다면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이게 공부잖아요. 사실 처음부터 큰 금액을 투자했다 그러면 시작부터 잘못되셨을 거예요. 아마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럴 때 내가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해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와서 실패를 했다라면, 실패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손실이 났다라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를 좀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오늘 카이버 네트워크 얘기하다가 너무 쓸데없는 얘기로 이어지는데, 요거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긴 방송이었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방송,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꼭 봐주시길 바라고요. 이런 것들,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 뭐 솔직히 혼자 하긴 쉽지 않다 그러면 번호 남겨주세요. 저희가 최대한 안전한 매매, 손실 없는 매매, 이런 매매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요. 번호 남겨주시면 충분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